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오늘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순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상위 1%가 되는지 궁금하시죠? 그리고 나도 이 순자산 상위 1%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?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목표도 한번 다시 잡아보고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.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상위 1% 가구에 들려면 이 통계자료 기준으로 해서는 32.8억 32억 8천만 원이 있어야 상위 1% 안에, 커트라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 21년에는 29억이었거든요. 근데 3억 8천이 증가를 하면서 약 11%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. 상위 1%의 평균 자산은 53억 7천 정도 됐고요. 부채가 한 5억 2천 정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순자산이 48억 5천인데요. 이 중에 부동산의 비중이 81.4%입니다. 금융자산이 16.8%, 그리고 가구의 소득은 연 2.2억이라고 합니다. 이게 생각보다 상위 1%가 그렇게 자산이 많지 않네 라고 할 수 있는데, 이게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.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래에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. 이걸 조사할 때 이제 표본 가구들을 추출을 해서 순자산 상위 순으로 쭉 나열을 한답니다. 그래서 가중치를 고려해서 1% 상위 가구의 이제 순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인데, 이게 표본 가구를 산출하는 거라서 이 표본 안에 상위 1%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, 상위 1%는 표본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숫자가 틀릴 수 있다,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써놓은 거고요. 소득과 지출 원리금 상환액은 21년 자료 기준이고, 자산 부채 가구 구성은 22년 3월 말 기준이어서,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22년 중반 이후에 쭉 엄청 빠졌잖아요. 이제 그래서 그 숫자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 이런 점이 있다 하지만, 이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,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틀릴 수 있어도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상위 1%와 전체 평균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. 자산 구조로 봐서는 아까 이제 상위 1%는 부동산 비중이 높고, 저축과 부채 비율은 이제 평균 가구들에 비해서는 비율은 이제 낮다고 나오는데요. 표를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아까 81.4%, 금융자산 16.8%, 이제 저축 같은 경우가 14.2%인데요. 평균적인 가구들은 이제 부동산의 비율이 73.7%입니다. 그러니까 상위 가구들이 부동산 비중이 더 높은 거고요.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16.8%, 오히려 평균 가구보다는 조금 적은 편에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저축액도 마찬가지로 좀 적고요. 아까 상위 1% 가구의 총자산이 54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, 전체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5억 4천만 원 정도, 5억 4,700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10배 차이가 나네요. 순자산으로 봤을 때는 아까 48억 5천이라 그랬었는데, 지금 평균 같은 경우는 4억 5천 정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. 그리고 이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. 근데 이제 상위 1% 가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들이 이제 부동산 비중이 아까 81%로 크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40%밖에 안 되고, 저축과 금융자산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60%라고 합니다. 예금보다는 직접 투자나 이제 펀드 같은 간접 투자 비중이 일반적인 가구에 대비해서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요. 아래 표에 보시다시피 상위 1%는 이제 금융자산에 투자하겠다는 게 60%, 평균 가구들은 48% 정도가 이제 저축이나 금융자산에 투자하겠다고 돼 있고요. 근데 재미있는 거는 상위 1%는 예금에 투자하겠다는 비중이 평균 대비해서 20%나 낮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. 이제 아무래도 여유 자금이 많으니까 공격적으로 더 운영하려는 성향도 있을 거고, 이제 그간의 어떤 금융 지식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상대적으로 더 쌓여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불을 일궜고,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. 이건 이제 추정이고요.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
아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의 비중은 이제 뭐 40%로 낮다고는 했지만, 이제 이게 일반 가구의 비중에 비해서는 좀 낮거든요. 일반 가구들은 58%가 부동산 투자하겠다라고 했거든요. 이제 일반 가구들은 당연히 이제 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, 이제 부동산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제 더 그랬겠죠. 근데 이제 그 중에서,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래? 라고 했을 때, 물론 이제 아파트가 절대적이긴 합니다. 상위 1%도 아파트는 51.8%. 근데 일반적인 가구들은 62.6%가 아파트에 투자할래요 하는 거고, 이제 상위 1%들은 상가나 오피스텔, 이제 건물 같은 데다가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한 30% 되는데, 평균 가구들은 이제 그 비중이 15.8%로 좀 낮습니다. 이제 아무래도 뭐 부동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나도 건물 갖고 싶어 이러는 이제 상위 1%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. 아무래도 소득 구조를 보면요,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, 상위 1% 가구가 이제 연소득이 2.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부분이 이제 뭐 평균 대비해서 한 3.4배 정도 됩니다. 어마어마하죠. 거기에다가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2.3배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부터 일단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.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3.4배. 또 여기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재산소득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열심히 근로를 하고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자산을 읽어놓고, 그 읽어놓은 자산이 이제 소득을 갖고 오는 게 일반 가구에 비해서 뭐 17배나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지금은 일반 가구들은 평균으로 봐서는 426만 원 밖에 안 되는데, 상위 1%는 7,200만 원인 거거든요. 물론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차이는 더 이제 좀 있겠지만, 하여튼 이렇게 재산 소득이 되게 많다는 게 좀 특이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걸 이제 좀 살펴보면, 부자들은 일단 열심히 일을 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많이 늘려놓고, 이제 그 많아진 소득으로 인해서 이제 그거를 부동산으로 사서 자산을 늘리고, 이제 거기서 나온 자산에서 월세나 금융소득 등 재산소득을 또 열심히 늘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시기에도 뭐 11% 이상 자산이 늘었다고 나오는데, 부동산 자산이 어느 수준에 달하면은 금융자산을 이제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. 아무래도 부동산 선호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. 예금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직간접 투자를 선호하는 게 상위 1% 가구들의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일 때까지는 우리도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고, 또 이제 그걸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바꿔놔서 이게 이제 재산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도 이 상위 1%의 가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좀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요. 나는 몇 년 안에 얼마를 모으겠다.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서 하시면 그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이루게 될 겁니다. 여러분도 힘내서 상위 1%가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같이 달려보시죠.